예, 양명태입니다. 하는 총재,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위원, 그 다음에 선관위원 2명. 하는 총재 뭐 다 중요한 자리들인데, 이거는 당연히 이런 자리, 지금 빈 자리들은 이 지금 당선인이 다 해야 되는 건데, 5월 9일까지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권한이 있다 하고 세상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6개월 이내 남은 경우에는요, 다 관행적으로 차기 대통령의, 이건 임기가 있는 분들 얘기한 겁니다. 임기가 있는 직책들은 다 그분들이, 그분 뒤에 오는 분한테 다 넘기는 것이 하나의 그 제도적 관용이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관용을 베푼다. 바로 이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 뭐 영 보니까 이걸 뭐 다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아주 욕심이 아주 그냥 머리끝까지 아마 뻗치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목린지 모르지만 말이죠. 문재인하고 윤석열 회동이 불발로 협의의 길이 막혔습니다. 이것도 뭐 협의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후임 대통령한테 넘기고 예의상 자리를 비워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 이양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회동이 불발되었기 때문에 양측 협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장 인선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이걸 하나 볼모로 해가지고 지렛대로 해가지고 그런다고 그 정권이, 권력이 5월 9일 이후에도 계속됩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과거에 안 그랬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같은 핵심적인 자리에 당선인 측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차기 정부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담을 주고 떠나겠다? 그런 얘기가 돼버리죠. 청와대하고 윤단성인 측은 한국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박기 또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네. 지금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야,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네. 특히 오늘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주열 하는 총재 후임 인선을 두고 양측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데,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하는 총재의 성향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바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 다 넘겨야 되는 건데, 무슨 뭐 이것 가지고 무슨 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언론 보도에 가면 말이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청와대 인사를 건의하는 형식으로 갈등 봉합에 나서겠다고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의하는 식으로. 또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이 차기하는 총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이 국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뭐 비교적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뭐 등등 뭐 몇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낙점한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의 동의를 얻는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는 총재 지명권을 윤 당선인에게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 정해진 인사권을 문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이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했습니다. 이 국민소통수석이라는 분이 이 소통이 꼭 막혀있는 분 같아요. 딱 보면은 사람, 그 옛날에 그 같이 패널 할 때는 점잖은 사람으로 참 보고 모든데 사려 깊고 생각이 깊은 사람을 봤는데,
가끔 보면 이 소통수석이 엉뚱한 소리들 참 잘하더라고요. 그게 청와대 구중궁궐의 그 대변인격인 소통수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합리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딱 정해져 있잖아요. 5월 9일 0시를 기해서 12시, 밤 12시를 기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 권력은 지금 어디로 넘어갑니까? 후임자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는 겁니다. 시간은 자꾸자꾸 흐릅니다. 그런데 거기다 뭘 임명하겠다고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아, 이거는 후임자가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또 주고받고 하는 그 좋은 서로 언더스탠딩 속에서 서로 좋은 정말 인수인계가 되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뻗태기를 하거나 무슨 뭐 고집을 부리거나 목리를 부리거나 무슨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이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이 무슨 뭐 정권을 갖다가 무슨 뭐 탈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오히려 조심하고 지금 오히려 그렇게 오해를 받을까봐 굉장히 100번 1000번 이렇게 뒤로 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서로가 이렇게 이끌어줘야 될 분은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생각됩니다. 6일 지방선거 앞두고 공석이 된 중앙선관위원 인사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셨죠? 완전히 그냥 개판 5분 전이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망쳤지 않습니까? 소쿠리, 선거니 뭐니 해가지고 깨끗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대한민국의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게 깨끗하게 공정하게 잘했던 데가 바로 선관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선관위가 그냥 완전히 그 유명했던 공정성이라든가 그 참 청결한 이 선관위가 갑자기 왜 이렇게 컴컴해졌습니까? 지금 현재 선관위 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비어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공정한 선거 관리 위해서 선관위 인사가 차기 정부하고 상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왈가왈 보는 거 옳지 않다 하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 권력이 영원했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불과 40일이면 정권 인수를 하게 되는데 정권이 바뀌는데 그 꼭꼬지 인사권을 갖다가 5월 9일까지 있다 하면서 고수하려고 달려드는 그 표현하는 그 부분들, 물론 권력을 이양하고 가는 쪽은 항상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권력을 갖다가 점령군처럼 자꾸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현실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적 어떤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인사권이 5월 9일까지 있지만 내가 이 제도적인 건 그렇게 돼 있지만 대통령 권한이다라고 돼 있지만 5월 9일까지 인사권은 내가 있다라고 돼 있지만 제도적 자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도가 돼 있는 자제, 제도적인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소위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 유명한 책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책에 레빈스키하고 이 지블렉 교수가 이렇게 공저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민주주의 연구가들이 이렇게 책을 만들어낸 건데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갖다 붕괴시킨 거는 헌법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아니라 이 제도적인 소위 지도자가 제도적인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상호 관용을 베푸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붕괴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지금 제도적 자제를 못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선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5월 9일 0시 이후부터는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럼 그 권력은 그 순간 윤석열 당선인으로 넘어가고 윤석열 당선인은 국군 통수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5월 9일까지라고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위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자제를 해야 된다. 제도적 자제와 소위 상호 관용 이런 서로 포용력 이런 것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제도가 붕괴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여기서 이 책을 제가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제도적 자제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상호 서로 관용하는 태도, 관대하게 이렇게 이해해주는 태도 이게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규범이라는 어떤 그 규범, 양식, 소위 이런 제도적 자제라든가 또는 상호 관용이라든가 이러한 그 문제가 무너져 버리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사람이 가장 헤어질 때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특히 권력을 놓고 권력이 누가 준 겁니까? 자기들이 만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준 거 아닙니까? 국민 생각해야죠. 자기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준 바로 신구 이제 권력이라고 칭하는 국민이 준 그러한 내용성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소위 관대한 또 제도적인 자제를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되면 아름답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지 못하면 되겠느냐라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요즘 좀 시끄럽습니다. 이재명 씨는 잉크도 안 말랐는데 지금 또 뭐 현실 정치에 또 나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본인이 지금 말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남의 집이 뭐 누가 뭐 하든 그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패해가지고 한 몇 번쯤은 자제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정치권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친문들에게 굉장히 경원을 받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민주당의 당권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또 지금 비대위원장 하는 윤호중 씨가 윤호중이냐 유지냐 물러나고 또 거치 표명이 굉장히 복잡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내 사퇴 압박에 직면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분은 강성친문입니다. 이분 또한 강성친문이죠. 아주 그냥 법제사법위원장 할 때부터 얼마나 불호령을 쳐놨는지 또 뭐 공수처부터 시작해서 뭐 이분이 한 일은 자유민주에 대한 심각한 도전적인 그러한 법사위원장도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강성으로 말이죠. 이분이 비상대책위원장까지는 잘 됐는데 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이제 나가라고들 이제 한쪽에서는 이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날 회의가 바로 윤 위원장에 대한 당내 사퇴 여론이 확산된 시점에서 이 비대위가 열립니다. 3차 비대위라고 합니다. 이 윤 위원장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도부 출신 원내대표죠. 원내대표가 6일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를 이끄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당내 비토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이게 바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나온 건데
이게 김두관은 또 누구냐? 이재명을 엄호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을 복귀시키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 남의 집 싸움에 뭐 나설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싸움들 잘 해보십시오. 싸움 잘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민주당은 말이죠. 제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과거에 김대중 시대의 민주당이나 뭐 이런 민주당, 노무현 시대, 적어도 노무현 시대 바로 직전까지의 민주당이나 그런 민주당이었으면은 진정한 의회주의자들이 모였던 그 시대가 아니었느냐. 그런 맥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진짜 민주당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민주당의 출현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진짜 민주당의 출현. 운동권에 의해서 휘둘리는 민주당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정당의 과거의 민주당이라는 그 민주당의 색깔에 맞게 거기 강령에 맞게 당헌에 맞게 움직여지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민주당이 태동이 됐으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좋겠다. 그런 야당이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투쟁이고 싸우고 뭐 586 운동권 뭐 무슨 운동권 해서 막 섞여가지고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는 그러한 정당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정당. 이런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네. 대선 패배 후에 하루 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그런 상황 속에 사퇴론이 곧바로 또 불거지고 뭐 난리가 나 있습니다. 개혁과 실천 계획도 발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윤 위원장이 이날 직접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비토 여론에 대해서 내가 나가느냐 그만두느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야당도 건전해야 되기 때문에 건전 야당의 싹시 보여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